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실패했지만 청소부는 해냈다. 정도원 회장은 아들이 9가지 다른 방언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었을 때 소주잔을 떨어뜨렸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3년 동안 침묵해왔던 태현이가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표준어뿐만 아니라 억만장자인 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방언들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도서관 문 뒤에 숨어서 정도원은 불가능한 장면을 지켜보았다. 10살 된 아들이 책의 그림들을 가리키며 청소부, 그가 복도에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보이지 않는 여자, 가 제주도 방언,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말투, 그리고 그가 식별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방언들로 대답하고 있었다. 값싼 청소용품으로 거칠어지고 흔적이 남은 윤소라의 손은 노트북에 기호를 그리면서 지휘자의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가 구토물을 치우고 변기를 닦기 위해 고용했던 여자가 서울, 부산, 제주에서 온 비싼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정도원이 마침내 문을 밀어붙였을 때 그의 목구멍에서 질문이 폭발했다. 청소부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있었다. 그녀의 비밀, 3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져 왔던 이 발각되었다. 이어진 조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그가 쓰고 버릴 수 있는 하인처럼 대했던 여자는 사실 모든 것, 남편, 딸, 그리고 경력을 단 하나의 비극에서 잃은 유명한 대학 교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일은 정 가문의 저택을 충격과 분노로 분열시켰다. 억만장자의 충동적인 결정은 가짜 청소부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어떤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안개가 걷히는 이른 아침, 윤하는 낡은 배낭 하나와 그 어떤 짐보다 무거운 침묵을 안고 강석 가문의 대저택 앞에 섰다. 수인은 그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그녀에게서는 절망과 체념의 냄새가 났다. 강석 가문의 청소부로 지원하셨습니까? 수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윤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수인은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의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윤하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넓은 공간에 먹혀들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호화로운 공간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다. 네가 새로 온 청소부냐? 가정부 총책임자 김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규칙은 간단해.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존재감 없이 일해. 특히 작은 도련님 근처엔 절대 얼씬도 하지 마. 윤하는 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김미정은 그녀에게 낡은 회색 유니폼을 던졌다. 유니폼은 그녀의 존재를 더욱 지우는 도구였다. 강하준 도련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 사람들을 무서워하니까 절대 말 걸지 마. 알았지? 첫날 윤하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았다.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고통은 오히려 익숙했다. 지난 2년간 그녀에게 고통은 유일한 동반자였으니까. 저녁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모여 식사할 때도 윤하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저택의 한 부분, 살아있는 가구 조각처럼 취급했다. 쟤는 대체 어디서 왔대? 한 젊은 한여가 속삭였다. 모른대. 추천서도 없고 이력서도 수상해. 그냥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뽑았대. 뭔가 이상해. 눈빛이 죽어있어. 윤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밥을 조용히 먹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남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첫 주가 지나는 동안 윤하는 저택의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유령처럼 복도를 오가며 이미 완벽한 표면을 더 완벽하게 닦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모두가 말하는 말 없는 아이였다. 어느 날 윤하는 도서관을 청소하다가 책장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윤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보았다. 하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윤하는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깜짝 놀라 도망쳤지만 윤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허름한 방으로 돌아온 윤하는 작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처럼 멀리 있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하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다시 숨겼다. 내일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청소부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석저택의 복도는 대리석과 죽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준은 작은 유령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고 그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방에는 값비싼 장난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단 한 번도 웃음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늘도 하준은 도서관에 숨어 있었다. 책장 사이에서 그는 안전함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길도 의사들의 진단 용지도 심리학자들의 진지한 질문도 닿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다양한 방언으로 된 동화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제주도 방언,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말투, 충청도 사투리가 적힌 책들, 아버지가 고용한 언어 치료사들이 남긴 것이었다. 하준은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따라갔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검은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함께 묻혔다. 그 이후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웠다. 말을 하면 아픔이 현실이 되니까. 갑자기 도서관 문이 열렸다. 하준은 재빨리 책장 뒤로 숨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청소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하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시계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에 집중했다. 그때였다. 청소부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감을 자랑 마라.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재울 때 자주 부르던 시조였다.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라 거의 잊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그 노래는 도서관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하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책장 뒤에서 나왔다. 마치 노래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윤아는 창문을 닦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르쳐준 시조였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 가사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산과 물의 영원함과 인간의 짧은 생애에 대한 노래.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또는 마음의 위안으로 부르는 노래였다.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감을 자랑 마라 울어 예어져 물의 백구야 너도 비파를 쓸어하나니. 하준은 이제 책장 옆에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은 윤아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목마름 끝에 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그 노래를 갈구했다. 윤아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하준과 눈이 마주쳤다. 놀라서 노래를 멈추려 했지만 아이의 눈에서 실망의 빛을 보고 계속 불렀다. 하준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윤아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린 딸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없었다. 사고로 인해 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윤하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은 그녀를 떠났고 교수직도 잃었다. 그녀는 사진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오늘은 한 아이를 만났어. 그녀는 사진에 속삭였다. 그 아이의 눈은 내 눈처럼 맑았어. 하지만 너무 슬퍼 보였어. 다음 날 윤하는 현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같은 시조를 흥얼거렸다. 문득 계단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청산. 윤하는 놀라 돌아보았다. 계단 난간 뒤에 하준이 숨어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하는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가 말을 했다. 모두가 말을 하지 않는다던 그 아이가 말을 했다. 그녀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하준아.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윤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 순간 필요한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윤하는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창문을 닦으며 그녀는 어제의 기억을 되새겼다. 하준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한 단어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얼음장 같던 침묵에 생긴 작은 균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면 우연일까? 그때 도서관 문이 살짝 열렸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윤하는 계속 일하는 척했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준은 천천히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파란 표지의 책이 안겨 있었다. 제주도 방언으로 된 그림책이었다. 그는 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책을 펼쳐 고양이 그림을 가리켰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양이. 그녀는 표준어로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제주도 방언으로 발음했다. 고냉이.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입술을 움직여 소리 없이 따라했다. 윤하는 아이의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의 다른 페이지로 넘겼다. 거기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었다. 강아지, 윤하가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개역이라고 해. 하준은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따라했다. 개역.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고 약했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윤하는 놀람을 감추려 애썼다. 마치 매일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들은 책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다양한 동물과 사물의 이름을 배웠다. 하준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더 많은 단어를 따라 말했다. 선생님은 왜 청소부예요? 갑자기 하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완전한 문장이었다. 윤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잃어버린 교수 자리, 상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 내 이야기는 잠시 슬퍼졌지만 지금은 여기서 너를 만나서 기뻐. 하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보다 훨씬 깊은 이해의 빛이 있었다. 나도 슬퍼요. 그가 말했다. 엄마가 없어서. 윤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준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손을 빼지 않았다. 슬픔은 때론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돼. 네가 지금처럼. 그들의 조용한 순간은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의해 깨졌다. 김미정이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윤하와 하준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도련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윤하는 얼른 일어났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책을 보고 계셔서 당신은 청소부예요.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일은 청소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윤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미정은 하준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이제 놀이방에 가시죠. 선생님이 오실 시간이에요. 하준은 윤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미정이 그의 손을 잡고 나갈 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윤하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날 밤 윤하는 작은 메모지에 여러 방언으로 단어들을 적었다.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말투. 그녀는 이 작은 카드들을 자신의 청소 경로에 따라 하준이 자주 가는 곳에 남겨두기로 했다. 어쩌면 이것은 위험한 게임일지도 몰랐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본 빛을 잊을 수 없었다. 말을 찾는 순간의 그 기쁨을. 그녀는 그 빛을 지켜주고 싶었다. 미정의 경고 이후 윤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준과의 특별한 연결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 없는 고통은 그녀의 것과 너무 닮아 있었다. 윤하는 청소 용품 바구니 안에 작은 메모장을 숨겼다. 그녀는 도서관을 청소할 때마다 방언으로 된 짧은 문장이나 단어를 적어 책장 사이에 숨겨두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를 제주도 방언으로, 하늘이 파랗다를 경상도 사투리로. 작은 종이 조각들은 그들만의 비밀 대화가 되었다. 하준은 그녀의 메시지를 찾아 읽었고 때로는 자신의 답장을 남겼다. 어설픈 글씨체로 쓰인 단어들, 때로는 그림과 함께. 그들의 비밀스러운 교류는 둘에게 위안이 되었다. 어느 오후 윤하는 도서관 책장을 닦으며 의도적으로 한글 동화책 한 권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하준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그녀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도서관에 나타났다. 괜찮아요?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책을 집어들었다. 윤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준아. 하준은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밤하늘의 별들 그림이 있었다. 별, 그가 말했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별이 반짝인다 라고 덧붙였다. 윤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정말 잘했어. 하준은 윤하 옆에 앉았다. 그는 이제 그녀 곁에서 더 편안해 보였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많은 말투를 알아요? 윤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과거를 모두 말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예전에 나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다양한 말투와 방언을 연구했지. 그런데 왜 지금은 청소부예요? 하준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날카로웠다. 윤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해. 하지만 그건 나쁜 일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았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하준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달라졌어요. 항상 바쁘고 항상 슬퍼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을 하면 아빠가 더 슬퍼할 것 같았거든요. 윤하는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부모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한 것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겠구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길 원할 거야. 네가 말을 하면 오히려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항상 바빠요.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담긴 상처가 윤하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우리 함께 공부하자. 윤하가 제안했다. 매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네가 원하는 만큼만 말하면 돼. 괜찮아?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저는 선생님이랑 있는 게 좋아요. 그날부터 그들은 도서관에서 비밀 수업을 시작했다. 윤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하준에게 다양한 방언으로 단어와 문장을 가르쳤다. 하준은 놀라운 속도로 배웠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의 지능과 호기심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이거 전라도 말이에요. 하준이 윤하가 남긴 메모를 들고 물었다. 맞아.
윤하가 대답했다. 잘 알아챘네. 하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윤에게 잊고 있던 행복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윤하가 도서관 창문을 닫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문 쪽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비밀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준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비밀을 잘 지켜야 해, 알겠지? 하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다. 그들의 작은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른 아침, 윤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저택의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하준과의 비밀 수업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 미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윤하 씨 하녀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이거 보셨어요? 그녀는 윤에게 신문 한 장을 건넸다. 윤하는 신문을 받아들고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서울대학교 언어학부 소식이 실린 페이지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서울대 윤하 교수, 한국어 방언연구로 국제학술상 수상. 하녀가 기사 제목을 읽었다. 이 사람 선생님이랑 닮지 않았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윤하는 신문을 허둥지둥 돌려주었다.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네요. 하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윤하는 온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가 그녀를 따라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도서관에 들어서자 하준이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윤하를 보자 밝게 웃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시를 썼어요. 윤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하준은 예민한 아이였다. 그는 즉시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물었다. 윤하는 그의 옆에 앉았다. 하준아, 선생님이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울대학교의 붉은 벽돌 건물들, 강의실에 가득 찬 학생들, 학술회의에서의 연설, 출판된 책들, 그리고 그 후에 어두운 나날들. 선생님은 전에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쳤어. 방언과 사투리를 연구하는 교수였지. 하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왜 지금은 여기 있어요? 윤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전 큰 화재가 있었어. 대학 건물에서. 내 남편은 그 화재에서 돌아가셨어. 윤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딸 소율이도 사고로 잃었어. 그 아이는 내 나이였어. 하준아. 하준은 말없이 윤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가르치는 일도 연구하는 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청소부로 왔지. 윤하는 눈물을 훔쳤다. 미안해, 하준아. 내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윤하는 하준의 순수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선생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수업도 끝날지도 몰라. 하준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다. 안 돼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다시 말을 안 할지도 몰라요. 윤하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가 하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만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가 약속했다. 어떻게든
도서관을 나오면서 유나는 복도 끝에서 미정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정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유나는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녀는 소유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다시 가르치고 있어. 그녀는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두려움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하준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준과의 시간은 이제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그들의 비밀 수업은 이제 단순한 방언 교육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서관 문을 열자 하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빨간 표지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유나가 어제 테이블 위에 남겨둔 전라도 방언 사전이었다. 선생님, 하준이 기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은 제가 9개의 방언으로 안녕하세요를 말할 수 있어요. 유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한번 들려줄래? 하준은 가슴을 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표준어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방언,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말투,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방언, 황해도 말투, 평안도 방언, 함경도 사투리까지 9개의 서로 다른 인사말이 그의 작은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유나는 깊은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었다. 하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내면을 열어 보이고 있었다. 말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침묵을 깨트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웠니? 그녀가 물었다. 하준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밤에 혼자 연습했어요. 아빠가 들으면 놀라실 것 같아서요. 유나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대단해, 하준아. 선생님도 내 나이에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 그때 하준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4번 접힌 그 종이는 아이의 작은 손에서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다. 선생님께 드릴 거예요. 그가 말했다. 윤하는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체로 내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장이 5가지 다른 방언으로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해와 별과 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유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첫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었다. 이건 선생님이 받은 것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제가 더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완벽해. 유나가 말했다. 진심이야. 그들은 비 내리는 오후의 고요 속에서 책을 펼쳤다. 오늘의 주제는 강원도 방언이었다. 유나는 강원도의 산과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련 단어들을 가르쳤다. 나무를 강원도에서는 나무꾸라고도 해. 그녀가 설명했다. 하준은 그 단어를 몇 번 반복하며 발음을 익혔다. 그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있다가 물을 만난 사람처럼 그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갈구했다. 고라니, 하준이 갑자기 말했다. 유나는 놀랐다. 응? 고라니, 하준이 다시 말했다. 전라도에서 사슴을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책에서 봤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 정말 잘 기억했네. 하준은 책에서 눈을 들어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말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하준은 언어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묻고 있었다. 언어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과 역사, 문화를 담고 있어. 그녀가 설명했다.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와 관련된 단어가 많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과 관련된 단어가 많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말도 조금씩 달라져. 그게 방언이 되는 거야.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방언은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냥 다른 말이에요? 윤하는 하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정확해. 방언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거지. 마치 같은 풍경을 여러 화가가 그리면 각각 다른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하준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사람들도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윤하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고 있었다. 맞아. 사람들도 다 다르지만 그건 틀린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해.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특별한가요? 윤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하준아. 갑자기 도서관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윤하는 민감하게 고개를 돌렸다. 복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준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또 만나자. 하준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윤하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을 모아 품에 안았다. 내일 제가 더 많은 단어를 외워올게요. 그가 약속했다. 윤하는 하준이 나간 후 한참 동안 도서관에 혼자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닐지도 모른다. 윤하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어두운 예감에 몸을 떨었다. 윤하는 다음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어제 도서관에서 그들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1층 복도를 닦으며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윤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윤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간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었다. 강우진은 항상 출장 중이거나 회의 중이거나 그의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네, 사장님. 윤하는 고개를 숙였다. 강구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서재로 와주세요. 윤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끝일까? 그녀는 조용히 간구진을 따라 2층의 서재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문을 닫았다.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강구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윤하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네, 하준이와 대화하고 있었죠.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하는 침묵했다. 간구진의 표정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읽어내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놀라움이 더 크게 보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윤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준이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단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간구진의 눈에 상처가 어렸다. 내가 그에게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윤하는 말을 고르려 노력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제가 단지 청소부였기 때문에 하준이가 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간구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2년 동안 최고의 의사들, 심리학자들, 언어치료사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윤하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저 하준이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게, 침묵하고 싶을 때는 침묵할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구진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준이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더 슬퍼할까봐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보호하려 한 거예요. 간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빨리 눈을 닦았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윤하는 감히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 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저 서서 기다렸다.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군요. 간구진이 마침내 말했다. 윤하는 순간 경직되었다. 그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이와 당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간구진이 말했다. 당신은 교육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준이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윤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준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봐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간구진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미정 씨가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서울대학교 언어학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윤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것이 어제 도서관에서 그들을 지켜본 사람이 미정이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녀는 윤하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당신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구진이 계속했다. 신분을 속이고 아이에게 접근했다는 이유로. 윤하는 숨을 멈췄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하준과의 마지막 수업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구진이 말했다. 윤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과거를 숨기고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적인 일이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윤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간구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준이와의 수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더 이상 비밀리에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요. 물론 급여와 직위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꾸짖음과 해고를 예상했지. 이런 제안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강우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구진은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윤하와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하준이 그를 위해 침묵했다니.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항상 바빠요.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하준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간구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일에 파묻혀 살았다. 그것이 그의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아들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윤하와 하준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와 꽃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준의 얼굴에는 간구진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있었다. 마치 다른 아이 같았다. 사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고 차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미정씨. 간구진이 말했다. 미정은 차를 테이블에 놓고 떠나려다가 멈췄다. 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윤아 씨가 의심스럽습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도련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간구진은 차분하게 미정을 바라보았다. 위험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왜 유명한 교수가 갑자기 청소부가 되어 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너무 취약한 상태예요. 그녀가 도련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우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미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돈이요. 강석 가문의 위상과 재산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강우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정씨, 당신은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죠? 네, 사장님. 그동안 저는 당신의 충성심과 헌신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간구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판단이 감정에 흐려진 것 같군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유나 씨가 무슨 목적이 있든 그녀는 내 아들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준이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도 저는 그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미정의 눈에 분노와 상처가 어렸다. 그렇다면 저희가 2년 동안 해온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하준 도련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낮으로 돌보고 필요한 것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낯선 여자가 단 몇 주 만에. 간구진은 미정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당신의 헌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씨는 하준이의 마음에 닿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간구진은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준이 윤핵에 무언가를 보여주며 활짝 웃고 있었다. 간구진은 오랫동안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하준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치료사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정작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따뜻한 관심과 이해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아들의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하준이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는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는 그들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미래는 밝고 행복할 것만 같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항상 하준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간구진은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는 아들을 위해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일에 숨지 않을 것이다. 유나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정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들에게 다가가는 첫걸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정원에서 유나와 하준이 식물 이름을 강원도 방언으로 배우고 있을 때 간구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준은 아버지를 보자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윤하는 이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하준아. 윤하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버지와 이야기해 볼래? 하준은 불안한 눈빛으로 윤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구진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어색함이 그를 압도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아들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가. 하준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하준은 윤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하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간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에게 잃어버린 아내를 상기시켰다. 같은 어조, 같은 발음.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오랫동안 기다렸어. 하준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간구진은 윤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단순한 교사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윤하 씨,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그가 물었다. 윤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며 시조를 흥얼거렸을 때 하준이가 처음 반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말을 시작했죠.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나요?
윤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제는 솔직할 때였다. 사장님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위치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담긴 진실이 간구진을 찔렀다.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는가. 하준아, 왜 말을 하지 않았니? 간구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무서웠어?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말하면 엄마 생각이 나서 더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간구진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큰 책임감을 짊어지게 했던가. 그는 하준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들의 작은 몸이 그의 품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 하준아. 아빠가 너무 약했구나. 간구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윤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간구진이 그녀를 불렀다. 윤하 씨, 가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이 순간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윤하는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준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잃어버린 것들도 때로는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준이가 다른 방언으로도 말할 수 있나요? 간구진이 물었다. 하준은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와 자랑스럽게 말했다. 9개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각 방언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선보였다. 간구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을 수 없군. 이건 기적이야. 윤하는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하준이는 항상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발견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간구진은 다시 하준을 품에 안으며 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어떨까? 하준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강석 저택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다. 하녀들은 복돼서 속삭였고 정원사는 창문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청소부였던 윤하가 있었다. 강우진은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는 당분간 해외 출장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 머물기로 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그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하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윤하가 진행하는 언어 수업에 조용히 참관했다. 오늘은 제주도 설화를 배워볼까? 윤하가 도서관에 마련된 작은 교실에서 제안했다. 이제 그들의 수업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강우진은 도서관의 한쪽을 정식 교실로 개조했고 다양한 교육 자료와 책들로 채웠다. 하준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요? 윤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고 제주도를 형성한 이야기를 제주 방언으로 배워볼 거야. 간구진은 문가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왜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그는 윤에게 감사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미정은 윤하의 새로운 지위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윤에게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냉담한 태도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교실 문을 열고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미정씨. 우리 곧 갈게요. 미정은 떠나기 전에 교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방언으로 된 동화책과 그림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하준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다. 선생님, 하준이 윤에게 물었다. 미정 아줌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윤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
특히 그 변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더욱 그래. 간구진은 그 대화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정은 15년 동안 이 가정을 관리해왔다. 그녀는 하준의 양육에 깊이 관여했고 특히 그의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다. 윤하의 등장과 하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미정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간구진은 미정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미정씨, 당신의 걱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윤하 씨는 하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정의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다. 사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지 하준 도련님의 안전입니다.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녀가 갑자기 유명 교수에서 청소부가 된 이유가 정말 개인적인 비극 때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간구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이력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서울대 교수였고 남편과 딸을 잃었어요. 그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했죠.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집을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왜 강석 가문의 저택인가요? 이 질문은 간구진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때로는 우연히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미정씨.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는 윤하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다. 간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윤하를 신뢰했지만 미정의 의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모든 기적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 가을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 윤하는 간구진의 초대로 그의 서재에 들어섰다. 방 안은 따뜻했고 벽난로에서는 작은 불꽃이 춤추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정원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간구진은 책상 앞이 아니라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에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윤하 씨.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윤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이 만남의 목적을 알 수 없었고 그것이 그녀를 긴장시켰다. 감사합니다. 간구진은 직접 차를 따랐다. 그의 손짓은 우아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윤하 씨, 오늘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진짜 당신을 교수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윤하 씨를 알고 싶습니다. 윤하는 차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아팠고 너무 사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어쩌면 말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모든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간구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윤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저는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방언 연구가였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서 다양한 방언을 배웠죠.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바로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30대 초반에 교수가 되었죠. 그때 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였어요. 윤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우리는 소율이라는 딸을 가졌어요. 그 아이는 하준이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지금이라면. 간구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2년 전 대학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남편은 학생들을 구하러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한 달 후 소율이가 교통사고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우진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유나는 감사의 눈빛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어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었고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공허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저 자신조차도 잊을 수 있는 곳으로. 간구진은 깊은 공감을 담아 물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건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청소부 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단지 몸을 움직이고 일하고 하루를 보내면 되는 일이었죠. 그것이 제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준이를 만났군요. 간구진이 말했다. 유나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았다. 네, 나 하준이는 제게 다시 목적을 주었어요. 그 아이의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 어쩌면 저 자신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마침내 간구진이 말했다.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유나 씨? 유나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하준이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준에게, 그리고 이 집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어딘가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서재에서의 대화 이후 강석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우진은 유나를 더 이상 단순한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의견을 구하고 하준의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함께 내렸다. 그들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하준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말을 했다. 이제 그는 아버지와도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과도 짧은 대화를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고 웃음소리가 저택의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간구진은 윤하를 정원으로 불렀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나 씨.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위한 제안이 있어요. 윤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소식인가요? 강구진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저는 하준이의 교육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재단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예요. 언어 장애가 있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죠. 윤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제가, 네, 당신이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구진이 말했다. 당신의 언어학적 지식과 하준이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세요. 윤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의 개요, 예산, 그리고 그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전문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하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학계를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상처가... 간구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 씨. 당신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윤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에 노랗게 물든 잎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변화의 계절, 새로운 시작.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간구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저는 단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유니폼 없이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완전한 아이로 대우받아야 해요. 기적이나 성공 사례가 아닌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평범한 아이로요. 간구진은 그녀의 조건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다. 매우 합리적인 조건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모두 수락합니다. 윤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막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의 두려움이었고 후퇴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부터요. 간구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우아한 정장 한 벌이 들어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강석재단 행사가 있습니다. 새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죠. 당신이 그곳에서 프로그램 책임자로 소개되었으면 합니다. 윤하는 놀란 표정으로 정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연설을 해야 하나요? 간구진은 미소 지었다.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단지 그곳에 계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보여줄 테니까요. 윤하는 조심스럽게 정장을 만졌다.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손가락 아래 감촉이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만지는 것 같았다. 하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하준이는 당신과 함께 무대에 설 것입니다. 간구진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윤하는 그 생각에 감동했다. 처음 만났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하준이 이제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강우진 씨.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강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제게 아들을 돌려주었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그들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나무잎들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윤아가 마지막으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날은 가을의 중간쯤이었다. 그녀는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개어 서랍에 넣고 손을 천천히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같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2년 동안의 무감각과 체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저택 뒤편의 작은 방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한 그녀의 결심을 상징하는 옷차림이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소유리의 사진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엄마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너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사진 속 소유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아는 그 미소에서 응원을 느꼈다. 그녀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제 소유리도 그녀의 새 시작과 함께할 것이다. 윤아가 저택의 메인 홀로 들어섰을 때 하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선생님, 오늘부터 진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하준이 기쁘게 물었다. 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너의 선생님이 되는 거야. 하준은 윤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교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빨리 와요. 윤하는 하준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간구진의 옛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하준은 신이 나서 문을 열었다. 윤하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서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오래된 책장들과 무거운 책상 대신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교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벽에는 다양한 방언 지도와 교육 자료들이 걸려 있었고
창계는 편안한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둥근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환영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9개의 다른 방언으로 쓰여 있었다. 유나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음에 드세요? 간구진이 문 옆에 서서 물었다. 그는 유나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너무 완벽해요. 유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간구진은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하준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다른 아이들도 이곳에 올 테니까요.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아이들이요? 네, 재단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몇몇 특별한 케이스의 아이들을 여기서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물론 당신이 괜찮다면요.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변화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지식과 경험이 하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소유리를 기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네, 좋아요.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부터요. 먼저 3명의 아이들이 올 예정입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말을 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준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제가 도와도 될까요? 저도 그 아이들한테 제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유나와 간구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준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완벽한 아이디어였다. 하준처럼 침묵을 경험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네가 내 조수가 되어 주겠니? 유나가 따뜻하게 물었다. 하준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그날 저녁 유나는 교실의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수업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드 위에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각 아이의 이름, 그들의 상황, 접근 방식.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문가로서의 만족감을 만끽했다. 이제 공식적인 거죠? 하준이 교실 입구에서 물었다. 그는 잠옷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시작이야. 유나의 지위 변화는 저택 전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제까지 청소부였던 사람이 오늘은 선생님이자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하녀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유나의 겸손한 태도에 곧 편안함을 느꼈다. 정원사와 요리사는 기꺼이 그녀를 새로운 역할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하준에게 각자의 지역 방언으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유일하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미정이었다. 그녀는 유나를 마주칠 때마다 딱딱하게 고개를 숙일 뿐 더 이상의 대화는 피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불신을 담고 있었다. 미정 아줌마는 왜 선생님을 싫어해요? 어느 날 하준이 수업 중에 물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미정 씨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을 돌봐왔고 특히 너를 많이 신경 썼어.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이 바뀌니까 불안한 거지. 하준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미정 아줌마한테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네요. 윤하는 하준의 순수한 생각에 미소 지었다.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같은 주에 강우진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임박한 도쿄 출장을 취소했다. 회사에서는 혼란이 일었지만 그는 단호했다. 내 아들의 교육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그는 이사회에 말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취소한 적이 없던 사람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간구진은 이제 매일 저녁 윤하의 수업을 참관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뒤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그도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상도 사투리를 기억해내며 하준과 함께 문장을 만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은 윤핵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간구진이 수업이 끝난 후 윤핵에 말했다. 윤하는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단지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뿐이죠. 하준이는 항상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저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간구진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제공하지 못한 것이죠. 자책하지 마세요. 윤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도서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오렌지색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재단 행사가 이틀 후로 다가왔네요. 간구진이 말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윤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받을 거예요. 그날 밤 윤하는 자신의 새 방, 이제 그녀는 저택 내부의 더 넓은 객실로 옮겨졌다. 에서 거울 앞에 서서 행사용 정장을 입어보았다. 간구진이 특별히 맞춤 제작을 의뢰한 고급 정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항상 흐트러진 머리와 초라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지냈다. 하지만 이제 거울 속의 여성은 전문가다운 자신감과 품위를 되찾고 있었다. 소율아, 엄마가 괜찮아 보이니?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딸의 사진에 물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준이었다. 선생님, 제가 행사에서 말할 내용을 연습해 봤어요. 들어보실래요? 윤하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물론이지. 들어와서 보여줘. 하준은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의 글씨체로 꼼꼼하게 적힌 연설문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준입니다.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9개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윤하는 하준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그들은 침묵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석재단 행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극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중요 인사들로 가득 찼다. 기업인들, 교육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리를 메웠다. 강석재단의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윤하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년 동안 공적인 자리에 서지 않았고 그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서울대 교수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아한 정장, 단정하게 올려진 머리, 그리고 오랜만에 바른 화장. 외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내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떨리세요? 하준이 그녀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윤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많이 떨려. 하준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그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윤하는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에 미소 지었다. 때로는 아이들이 가장 현명한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간구진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준비되셨나요?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윤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하는 객석을 살짝 엿보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몇몇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서울대학교 동료들, 예전에 함께 연구했던 교수들. 간구진이 그들을 초대했음이 분명했다. 그녀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강석재단의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졌다. 간구진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간구진은 자신감 있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는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언어 장애와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방언과 문화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치유 방법. 이 프로그램의 기원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간구진이 말했다. 제 아들 하준이는 2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들과 치료사들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특별한 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무대 뒤를 향해 손짓했다. 유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셨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간구진의 옆에 서서 관객들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유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언어학부의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간구진이 소개를 이어갔다. 개인적인 이유로 학계를 떠나셨지만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저희 집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저는 오랫동안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구진이 계속했다. 제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제가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유나 교수님은 단 몇 주 만에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 뒤를 향해 손짓했다. 제 아들 하준이를 소개합니다. 하준이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왔다. 그는 유나의 옆에 서서 작은 마이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하준입니다.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9개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의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준은 자신감을 얻은 듯 미소 지었다. 하준의 첫 마디에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다. 일부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준은 준비해 온 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말하기를 그만두었어요. 말을 하면 아빠가 더 슬퍼할 것 같았거든요. 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유나 선생님은 제게 말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자신이 배운 다양한 방언으로 짧은 문장들을 말했다. 제주도 방언,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말투. 각각의 방언마다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 선생님은 제게 단어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침묵조차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특별하다는 것도요. 하준은 유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의 표현이었다. 간구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오랫동안 저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치료사들, 최고의 학교, 제 아들을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진심으로 그를 듣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 교수님은 겸손하게 우리 집에 들어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제 아들의 영혼을 돌려주셨습니다. 간구진은 잠시 목이 메인 듯 말을 멈추었다. 그의 감정적인 모습은 평소의 차가운 기업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늘 저는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학벌,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윤하 교수님을 단지 청소부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하는 압도적인 감정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2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런 순간이 다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옛 동료들, 언론인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교육자들. 그중 한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했다. 교수님, 이 아이의 이야기를 바꾼 비결이 무엇인가요? 윤하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단지 하준이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때로는 아이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그를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언어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들어주는 것의 힘, 인정해주는 것의 가치. 행사장을 나오면서 윤하는 하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간구진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선생님, 하준이 물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녁 노을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윤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소율이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비록 상처와 상실을 통해서였지만 그녀는 더 강하고 깊은 이해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방언이 있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야. 차에 오르면서 윤하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행사장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